이 책을 보고 이걸 어떻게 따라하냐 그런 마음 드실 거예요, 솔직히. 다 그렇지 않나요? 자, 오늘 이분이 좀 현직이셔가지고 제가 좀 어쩔 수 없이 좀 실루엣 처리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내가 목소리 멋있죠? 일단은 좀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많이 고대해왔고 이 형님과 함께 일했던 사람인데 오늘 특별히 실루엣을 한 것은 제가 그래도 또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어서 신비주의 컨셉으로 그래야 다음에 또 좀 불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좀. 저와는 좀 어떻게 만나셨는지 저의 인연을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퇴사한 이 형 면접방 이어서도 얘기를 많이 나눠주셨는데 저는 신입사원 때 제 인생의 첫 사수가 이제 이 형님이셨고 처음 들어왔을 때 저에게 비즈니스의 초반에 이제 일의 어떤 베이직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던 첫 사수셨는데 아까 뭐 앞서 이제 빌런 얘기하셨는데 이제 제가 빌런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 형이라는 빌런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내가 빌런인 거야? 오늘 한번 확실하게 좀 다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저랑 같이 이제 훈련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가장 핫할 때 이분이 이제 저랑 같이 있었던 산 증인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랑 했던 훈련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뭐 하나 좀. 네. 이거 제가 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할 얘기 많은데 진짜 대표적인 사례 진짜 한 287가지 중에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가 그때는 새벽 한 3, 4시까지 일을 했었는데 그때 제 사수였어요. 보통 새벽 3시까지 하면은 이제 집에 보내주잖아요. 빨리 가서 자야 되니까. 아니 뭐 저희가 그때 6시 반 출근이었거든요. 그럼 사실 뭐 씻고 그냥 눈 잠깐 붙이고 나와야 다 자지도 못해요 별로. 근데 3시 끝나고 나서 지금 많이 진화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시간 기록했나? 새벽 3시에 제정신이 아닌 거죠 사실. 새벽 했나? 잘못 부른 것 같은데? 이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새벽 4시까지 피드백을 하고 갔어요 집에. 그때 집에 가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죠. 저런 사람을 일해야 되나. 제가 지금 이제 순화해서 표현하는데 근데 그때부터 시간 기록을 한 게 지금 벌써 한 12년 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이번에 소개를 빼먹었는데 MBTI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ENTP입니다. ENTP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나 동글님 같은 분은 이제 INTJ이기 때문에 극 TJ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시간 관리가 좀 그래도 잘 되는 편인데 이분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주 피가 강하신 분이십니다. 사실은 이런 제가 지금 이 뭐 타임 트래커나 포커스를 보지만 지금 저와 같이 이렇게 ENTP나 이게 P형 분들은 이 책을 보고 이걸 어떻게 따라하냐 그런 마음 드실 거예요, 솔직히. 다 그렇지 않나요? P형들 일어나십시오. 이대로 안 해도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 결국에는 시간 관리해가지고 피드백에서 성장하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이대로 해야 된다는 그 강박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제가 시간 관리한 피드백 바인더가 지금 이제 12년 차가 됐는데 사실은 9권밖에 없어요. 14년부터 있거든요. 그러니까 11년부터 13년까지 저항을 한 거예요. 이분의 방식에. 뭐 아까 엑셀로 기록하고 통계가 별거 아니에요. 비율로 때려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나는 못하겠는데? 솔직히 안 그래요? 난 못하겠는데 그거를. 그래서 3년 동안 저항을 한 거죠.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오기가 약간 생기더라고요. 이 사람은 시간을 관리하고 기록하고 관리하고 피드백을 해서 성장하는데 나는 저와 같은 강점이 없고 저와 같은 유형이 아니어서 성장하는 법을 못 찾는 건가?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겠다. 결국 시간 관리, 시간 피드백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데 1번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하는 건 빼지 말아야겠다. 놓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이제 극복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시간 관리하면서 좀 발견한 강점 같은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신입사원 때 스토리를 하나 얘기 드리면 이제 채용팀으로 입사를 했는데 저한테 예산 정리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를 엑셀에 기입해가지고 예산을 뭐 토탈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를 보고 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영수증하고 엑셀을 키고 핸드폰으로 계산기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썸 몰라 썸? 그래서 저는 썸을 모르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선배가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 채용 팀장님한테 이 팀장님 얘 썸도 몰라요 썸도 모르는 애를 뽑아가지고. 근데 우리 팀장님이 그때 명언을 하셨는데 내가 그거 모르는 거 알고 뽑았다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큰 위안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신입사원이 6명이 있는데 다 상위권 1, 2, 3등이 다 엑셀을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거예요. 막 숫자가 막 빙글빙글 도는데 난 하나도 못하니까 위축이 돼 있었는데 어느 날 채용 리크루팅을 나가가지고 대학생들에게 설문을 조사하는 일이 있었어요. 1, 2, 3등 하는 아이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막 쭈뼛쭈뼛하고 뭐 설문지를 주지도 못하고. 그날 제가 하루에 설문지를 200개를 받았어요. 그 설문을 하니까 난 하나도 안 힘들어 이게. 근데 막 어마어마하게 정보를 제가 받아낼 수 있는 거죠. 얘들은 내가 설문 받아주지 않으면 일을 못하는 거죠. 정보가 있어야 엑셀을 돌리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내가 잘하는 게 있구나, 내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게 있구나를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시간 기록을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장점하고
강점이 다르더라고요. 장점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건데 강점은 고객 가치를 만나는 게 강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이 고객 니즈를 만나서 고객 가치로 결과가 나오면 그게 강점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아냐? 시간 기록을 하고 피드백을 해야만 알아요. 원래 강점의 정의가 남들보다 스트레스는 절반 이하로 받는데 생산성이 2배 이상 나오는 걸 강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시간 관리를 해봐야만 알아요. 장점 영역이 강점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추이나 분석으로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보면 많이 올라가는 데다가 주식을 넣고 싶잖아요. 떨어지는 데다 넣고 싶지 않잖아요. 강점이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나라는 사람을 자산이나 자원으로 본다면 내 우량 자산에 시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멋진 편이다. 그래야 이게 그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내 시장 가치나 어떤 내 성과를 올리려면 피드백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간 관리를 해가지고 정보를 분석하는 그 결과 데이터 값을 피드백해야만 내가 어떤 영역의 우량 자산을 갖고 있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J형이 아니어서 막 디테일하게 분석하진 못했지만 그걸 가지고 제가 좀 덩어리로 제 강점을 발견하는 데 시간 관리 도구를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이 형님께 정말 고마운 게 하나 있다면 제가 인재개발팀 처음 갔을 때 신입 입문 교육 처음 맡게 됐는데 보통 제가 신입사원이면 이렇게 간식을 옮기거나 뭐 시팅을 하거나 이런 일을 시킬 줄 알았는데 저한테 교관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무대에 서서 신입사원들에게 안내하고 기본적인 워크숍을 설계해서 피칭해보고 이런 것들을 맡겨주더라고요. 저는 그게 부담스럽거나 힘들지 않았어요. 당시에 이준희 대리님이 저를 굉장히 제 강점을 보고 그거에 맞게 이걸 할 수 있겠다라고 믿고 맡겨주신 거죠. 그리고 결과도 되게 좋고 고객들도 반응이 좋고 아무도 제가 그 당시에 신입사원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거는 백면가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얘기 할 줄 알았는데 백면가가 그런데 버벅댔으면 되게 늙은 신입사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내가 청중 스피치에 강점이 있구나를 좀 알았죠. 그렇지. 지금 벌써 말하는 것만 봐도 그잖아요. 그 강점을 활용해서 그거는 진짜 내 성과된 것 같다. 가장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은 성과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인사법인 책임자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교육법인 인재원으로 가서 그러니까 다시 인재개발 영역으로 돌아갔는데 인재개발 영역을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맡게 되었을 때 직원들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커리큘럼을 설계하는데 누군가에게 스피치하고 스토리텔링하고 말하는 것이 강점인데 그것을 제가 문자로 풀고 도식으로 풀고 어쩌면 커리큘럼이나 컨텐츠 개발로 푸니까 그게 고스란히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전에 직원들에게 공급하지 못했던 여러 교육의 커리큘럼과 컨셉들을 완성해가지고 그것들이 지금까지도 교육 인재원에서 이제 교육 커리큘럼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제가 기억나는 성과 중에 하나네요. 네, 계속해서 사실 사용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네, 거죠. 그렇죠. 아주 임팩트 있는 우리 게스트 분이 이제 나오셔서 저도 너무 재밌었고 너무 즐거웠고 이분이 자주 나오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최소한 이 형 퇴사해야 될 것 같아. 진짜 이게 매력뿐만이 아니라 관점. 여러분이 정말 볼수록 여러분이 배울 게 많은 그런 분이에요. 뭐 저분이 저한테 많이 배웠다 하지만 제가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고 그런 관계. 그러니까 친구 관계가 되는 거야. 같은 관점을 가지고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사람들이 진짜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거 안 되는 사람들 빨리 다 손절해. 그거 어차피 다 헤어져 어차피. 여러분만의 기준을 가지고 마이웨이를 자신감을 가지고 한 걸음씩 가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 빠이.